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대구 뉴스입니다. 저희 BTV 대구 방송은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릴레이 정책대담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잠시 후에 대구시의회 김원규 부의장과 지방자치가 걸어온 길과 그 미래를 이야기 나눠봅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난달 대구 경북의 평균 기온이 역대 두 번째로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기상청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달 대구 경북의 평균 기온은 26.9도로 평년보다 2.4도 높았습니다. 이는 기상관측 장비가 대폭 확충된 지난 1973년 이후 역대 가장 더웠던 1994년의 28도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기온입니다. 강수 일수는 7.61로 평년의 14.21의 절반 수준에 그쳐 역대 세 번째로 적었습니다. 대구 시민 가운데 아직 20만 명 정도가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추산됩니다. 주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정보 접근성이 취약한 분들인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이조차도 잘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성문 기자가 남구 대명구동 복지팀의 찾아가는 신청 현장에 함께했습니다. 남구 대명구동 한 주택가. 주민센터 복지팀 직원이 거동이 불편한 독거 장애인 가구를 방문합니다. 누구세요? 네, 민생회복 소비 쿠폰 신청하러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민생회복 소비 쿠폰 신청을 대신할 뿐만 아니라 쿠폰 사용 방법과 사용처를 안내하고 간암 치료 중인 어르신의 안부와 불편한 점은 없는지도 확인합니다. 민생지원금을 받으려면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온라인 신청을 해야 하는데 거동이 불편하고 디지털 기기 활용도 어려운 경우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데 찾아와서 일해 주신 것 대해서 감사합니다. 살아가는데 생활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대구 지역 민생지원금 지급 대상자 233만 5천 명 중 212만 5천 명이 4,225억 원을 신청해 지급률 91%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구 시민 10명 가운데 9명이 지급을 받았지만 대략 20만 명이 아직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상당수가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나 장애인, 외부와 단절된 채 가족 없이 홀로 지내는 경우입니다. 어려운 이웃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을 복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신청 못해서 혜택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직접 움직여서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에 계신 분뿐만 아니라 병원이나 요양시설에 계신 분들도 모두 소외되지 않도록. 특히 가족이 없거나 장기 입원 중인 독거노인, 중증 장애인 등 정보 접근성이 낮은 취약계층에게는 찾아가는 신청이 반드시 필요한 복지 서비스입니다. 찾아가는 신청이 단순한 행정 지원을 넘어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민생 안정에 실질적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2025) 케이블 TV 공동기획, 지역에서 작지만 따뜻한 가치를 만드는 우리 동네 영웅을 만나봅니다. 하숙집으로 시작했지만 40년 넘게 지역 나눔을 이어온 인물이 있습니다. 하루 24시간이 모자라게 정을 나누는 하숙 엄마의 이야기, 강현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고려대학교 운동부 식당. 동네 하숙 엄마로 통하는 최필금 씨는 오늘도 분주합니다. 하숙집 아침부터 고려대 5개 운동부 식사까지 모두 하숙 엄마의 손길을 거칩니다. 치즈 돈가스와 양념게장, 불고기까지 거침없습니다. 오늘의 특식은 꿀떡. 맛을 먹으면 원래 질리는데 이거 질리지가 않아요. 많이 먹었네. 오늘 너를 시합 가가지고 꿀떡처럼 쫙쫙 붙어라. 야, 그런 의미가 또 딱. 필스 다시. 필승, 전승, 압승. 화이팅! 거의 제2의 엄마라고 생각을 하고 사장님께서 항상 먹을 거 이제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진짜 먼 길 오셔서 이렇게 항상 저희한테 힘이 돼주시고 저희가 기분이 안 좋다가도 사장님 보면 항상 웃음이 나거든요. 그렇게 항상 사장님이 뒤에서 헌신해주고 희생해주신 덕분에 저희가 좋은 성적을 계속 유지하고 40여 년 하숙집을 운영하면서 지역 소외 이웃까지 살펴온 하숙 엄마.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기부도 놓지 않았습니다. 고려대학교 한켠 최필금 이름을 본뜬 강의실도 자리합니다. 수익을요 고려대학교에 많이 기부를 하셨어요. 4억 정도 기부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밥못 먹는 학생들 있잖아요. 그런 학생들도 항상 따뜻한 엄마로서 저명 인사드리지만 그러니까 하숙집 이렇게 주인이 음식점 주인이 이런 강의실을 기부해서 연다는 건 아주 드문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학교, 고려대학교, 그다음에 지역사회 이런 분들도 지역사회 또 이렇게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나눔을 실천한다는 것에 대해서 깊은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최필금 그 강의실 보면 약간 일단 여사님이 엄청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니까 일단 들어갈 때부터 그걸 보고 들어가면 이제 좀 마음이 안정되면서 이제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오면서 하숙집으로 쉴 틈 없었던 시간, 작은 나눔부터 시작했습니다. 빠르게 내달리기보다 곁을 주며 함께 가고 싶었습니다. 육성회비 못 내가지고 이제 운동장에 끌어앉았어. 그때 그 내 모습을 결심을 했다고. 내가 만약에 돈을 번다면은 나처럼 이렇게 육성회비 못 내고 어려운 사람들 도울 수 있는 길이 나처럼 이런 사람 그런 날이 나한테 왔으면 좋겠다. 그때 나도 너무 어려울 때거든. 그때부터 종암중학교에 20명 학생한테 사랑과 많이 20만 원씩. 생활 속 작은 영웅상, 감사패 등 받은 상들이 빼곡하지만 하숙 엄마에게 가장 중요한 건 함께하는 정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내 옆에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혼자 있는 것보다 많은 사람과 같이 동행하면 행복하잖아. 항상 우리가 동행해야 돼. 같이 나눔을 해야 돼. BTV 뉴스 강윤준입니다. 네, BTV 대구방송은 지방자치 30주년 특집 대구광역시의회 릴레이 정책대담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김원규 대구광역시의회 부의장과 지방의회에서 바라보는 지방자치의 성과와 과제에 대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저희 시청자 여러분께 자기소개와 간단한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구시의 골목길 의원 달성군 출신 김원규 의원입니다. 달성군의 골목길을 하나하나 다니며 지역 정치를 시작한 지 벌써 30여 년이 되었습니다. 늘 주민이 계신 그 길목에 머물고 시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를 연결하는 주민의 길목이 되겠다는 의미로 골목길 의원 김원규라 저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제가 시의원으로 일한 지 벌써 7년이 넘었습니다. 지난 8대 의회에서는 건설교통위원장으로 뛰었고 지금 9대 의회는 부의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또한 맑은물 공급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 예산결산 위원 등의 자리에서 일해왔습니다마는 이런 여러 직함보다 저는 달성군의 발을 딛고 대구의 미래를 일구는 지역의 농부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농부가 계절마다 땅 올려 밭을 일구고 묵묵히 걸음을 주듯이 저도 고향 달성군과 대구시에 씨를 뿌리고 결실을 맺기까지 한 걸음 한 걸음 성실히 걸어왔습니다. 항상 낮은 자세로 주민들께 헌신하자는 의정 철학으로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의회에 나가 현안을 살피고 있으니 시청자들께서도 저희 의정에 많은 관심과 응원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지방자치 제도가 완전히 부활한 지가 이제 꼭 30년이 됐습니다. 지역 주민을 가장 가까이서 지역의 농부로서 활동하시면서 지방자치 30년을 맞는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은데요. 그 감회 어떠십니까? 예, 지방자치가 부활하기 전에 우리 시장, 구청장 같은 단체장은 중앙정부가 임명했습니다. 네. 당연히 정책이 지역 사정과 멀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지난 30년은 이 중앙 중심의 정책을 지방으로 끌고 내려오는 과정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과거에는 교육이나 복지, 도시계획 등 주요 정책을 중앙정부에서 결정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정책에 따라 행정사무를 대행하는 기관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민들께서 목소리를 내주신 덕분에 지방자치제도가 본격 부활하고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일을 정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지방자치 30년은
마침내 주민이 자치의 주체가 된 시기라 할 수 있습니다. 네. 지방자치는 우리 지역을 모르는 누군가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손으로 만들어갈 기회인 것이고 삶을 바꾸는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인 것입니다. 무엇보다 주민들께서 지역 정치에 관심을 가져주신 덕분에 이제 지역이 스스로의 미래를 기획하는 주체로 자리매김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지역 주민의 손으로 지역의 미래를 결정하는 시대가 이 지방자치 시대가 아닐까 싶은데요. 또 지역구가 달성군이신데 마침 올해가 또 달성군 대구시 편입 30주년입니다. 대구시의회 부의장으로서 대구시 전체는 물론이고 또 달성군 발전을 위해서도 힘써 주셨는데요. 농민수당 도입 촉구 등 의정 활동을 통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어떤 활동을 해오셨는지 한번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그럼 저는 제가 달성군 출신 시의원이라는 점을 정말 자랑스럽고 뿌듯하게 생각합니다. 네. 달성군은 지금 전국적으로 모범적인 도농복합지역으로 성장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달성군의 발전을 모델로 삼고 싶다고 제게 문의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저는 제 고향인 달성군을 향한 애정을 감추지 않습니다. 지역을 위해서라면 주민분들과 함께 정부와 대구시를 설득하고 때로는 싸우기도 하면서 필요한 사업과 예산을 확보해 왔습니다. 특히 도시개발 및 정비조례 같은 지역개발 규정을 개정했고 예산철마다 필요한 사업을 점검하고 조력했습니다. 그 결과로 제2국가산업단지를 유치하는 데 성공할 수 있었고 네. 주민분들의 협력에 힘입어 국가 로봇 테스트필드와 모빌리티 특화단지가 들어설 기틀을 마련하는 데도 성공했습니다. 작지 않은 성과인데 주민들께서 애써주지 않으셨으면 이런 결과는 어려웠을 겁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지역이 무척 자랑스럽습니다. 다만 저는 달성군 원리의 기반 산업인 농업 분야가 상대적으로 소홀해지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농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알리는 데 애쓰고 있습니다. 시의회에 발 디뎠을 때부터 농민 수당을 신설하려고 애써왔고요. 이제 성과도 목전에 있습니다. 저는 또 부회장으로서 지역구와 시 운영 전반의 균형을 생각합니다. 시민사회와 행정의 거리감을 좁혀왔고 소규모 주택 정비조례나 재난예경보 체계 운영조례처럼 주민생활에 밀접한 의정활동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예. 네, 달성군을 갈 때마다 정말 아이들도 젊은 분들도 많고 활기를 띈다고 느꼈었는데요. 이게 지역 주민과 함께 이뤄낸 성과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제9대 대구시의회 임기도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조례안 170건, 민원 209건을 처리하면서 대구시 각종 현안을 처리를 해오셨는데요. 후반기 시의회가 어떤 일을 해왔는지 잘 모르시는 시민들을 위해서 지난간의 의정활동 주요 성과를 한번 정리해 주시면 어떤 걸까요? 예. 저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도 연중무휴입니다. 저희는 쉬는 날이 사실 없습니다. 네. 단지 일정을 소화하는 것이 아니라 각종 민원과 정책 검토 회의와 간담회, 현장 방문으로 하루하루가 무척이나 빠듯하게 채워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마치 쉬어서는 안 된다는 강박이 있는 것처럼 책임감을 갖고 의정에 임하고 있습니다. 네.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의회는 지난 1년간 170건의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숫자로는 다 못 담는 깊은 고민의 과정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례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는 법리적 검토는 물론이고 이해관계인이나 대구시 관계자 모두의 의견을 들어봐야 합니다. 그래서 조례 한 건에도 수많은 회의와 토론 협의가 있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는 본연의 기능인 집행부 견제와 감시도 소홀히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60번에 달하는 시정질문과 70번의 5분 자유 발언으로 대구시의 정책을 꼼꼼히 살펴왔고 상당 부분이 정책의 잘못된 점을 짚어 좀 더 주민들을 위한 정책이 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요즘 들어서는 지역사회와 의회의 커뮤니케이션이 제법 활발해지고 있어서 저뿐만 아니라 여러 의원님들도 간담회나 주민분들과의 미팅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저희 시의회 내부적으로도 의정 역량 강화를 위해서 연구 모임과 세미나, 연찬회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는데 이런 연구가 주민의 삶을 더 윤택하게 하는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애쓰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네, 이런 시의회가 주민과 더 가까워지려는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지방자치제도가 지금까지 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다른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요즘 기후 위기 문제가 심각합니다. 얼마 전 폭우도 있었고 또 지난 봄엔 경북 지역 대형 산불로 큰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당시 부의장님이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재난예보 경보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됐는데요.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배경과 이 취지가 어떤 겁니까? 예. 기후 문제가 심각하다는 말씀에 정말 공감을 합니다. 네. 문제는 이상 기후가 빈번하면서 우리가 겪는 재난도 점점 더 다양하고 복합적인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 한마디로 이상 기후로 특이 재난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경북 지역 산불도 특이 재난이었고요. 4월 말 함지산 산불도 그런 특이 재난 중 하나입니다. 피해 규모나 확산 속도 모두 역대급이었고 기존 우리가 하던 방식으로는 대응이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상 기후가 일상이 됐고 특히 재난에 대비해야 한다고 꾸준히 주장해 왔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 초에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산림에 인접한 지역에 산불이 확산되는 걸 예방하기 위한 조례도 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이 재난이 무엇보다 무서운 건 짧은 순간에 큰 피해를 입힌다는 점입니다. 네. 예경보 체계 조례를 발의했던 것도 그 때문입니다. 저는 재난은 반복될 수 있지만 피해는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난을 예측할 수는 없지만 발생하면 신속하게 주민들께 전파해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예경보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조례에는 위험 경보 전달의 속도와 정확성, 전달의 수단을 다양하게 포함했고 재난 발생 전 단계에서의 위험 예보도 규정되어 있어서 앞으로 대구시가 선제적 재난 대응 도시로 나아가는 기반이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재난 자체를 막을 수는 없겠지만 대구시가 더 안전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되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또 대구시의회 의원 구성이 세대별로 다양한데요. 부의장으로서 젊은 의원들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고 도움을 주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후배 세대 의원들과의 소통은 어떻게 이어가고 있으십니까? 세대별로 다양한 의원들이 함께 활동하고 있는 점은 우리 대구시의회가 지닌 큰 강점이자 자랑거리입니다. 네. 실제로 나이뿐만 아니라 다양한 배경과 경험을 가진 의원님들이 의정 활동을 하고 있고 서로의 다른 관점을 비교하며 정책에 대한 좀 더 입체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부의장으로서 우리 후세대의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에는 특히 큰 관심과 후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회의 자리뿐 아니라 사적인 만남이나 간담회 자리에서도 의견을 경청하고 필요한 경우 조언이나 도움을 드리려고 늘 마음을 열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이들을 단순히 후배로만 여기지는 않습니다. 네. 모두 한 명의 의원으로서 시민의 대표인 만큼 저는 그들을 후배보다는 동료 의원으로 대하려 노력합니다. 시대가 빠르게 변하면서 젊은 의원님들의 감각이 현장에 더 가까운 경우도 많거든요. 중요한 건 우리 의원들이 교류와 화합이 단지 화목한 분위기로 그치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우리 목표는 언제나 주민입니다. 서로 다른 세대가 함께 의정활동을 펼치는 것도 주민을 위한 더 나은, 더 좋은 정책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후세대 의원님들의 신선한 아이디어와 열정에는 항상 주민을 앞에 두어야 한다는 당부를 자주 드리는 편입니다. 그게 지역 정치인으로서의 성장이고 초심을 잃지 않고 오랫동안 겸손하게 일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세대 간의 벽을 허물어서 이런 다양성이 곧 우리 의회의 경쟁력이 되도록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렇게 함께 소통하는 분위기 속에서 대구의 미래가 더 밝아질 텐데요. 또 부의장님 지역구인 달성군 이성거구가 대구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국가산단이 있는 곳입니다. 기업 유치와 입주기업 지원을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하고 계신데요. 대구시의회에서도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좀 부족하거나 아쉽다고 생각하는 점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하게 발전하려면 상생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특히 대규모 개발이나 산업시설이 들어서는 지역에서 개발과 성장 못지않게 주민과의 공존, 환경과의 균형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컨대 울진 원자력 단지나 포항 제철 단지만 봐도 민가와 인접한 지역은 일반적인 환경 기준보다 엄격하게 유해 물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인근 지역과 상생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한다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저는 대구시의 대응에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 11월 국가산단 주변으로 벤젠이 검출됐을 때도 그게 비록 소량이기는 하지만 대구시는 기준치 이하라는 해명을 하는데 그쳤습니다. 그런 해명보다는 적극적인 상생의 액션이 필요합니다. 안전하다는 말보다는 정말로 믿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사회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달성 제2선거구는 대구의 미래 먹거리 산업을 책임지는 곳입니다. 상생은 산업단지 근로자들을 위한 일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환경적과 경제적 상생을 실현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구성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 산단 주변의 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거나 산단으로 인한 부가가치가 지역에 환원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도 대구시와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가산단이 지역의 자랑으로서 시민의 신뢰 속에 운영될 수 있도록 감시와 지원이라는 두 역할을 균형 있게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남은 임기 동안 어떤 각오로 임하실 건지 마지막 인사 말씀과 함께 부탁드립니다. 예, 앞서 시작할 때 저를 골목길 의원이라고 소개해드렸습니다. 저희 지역 정치 30년의 골목길에는 언제나 주민 여러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주민을 찾아 골목을 헤매겠습니다. 목소리가 큰 사람보다 목소리 내지 못하는 사람을 찾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로 조화를 이루고 화합하는 대구시의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자기만을 내세우지 않으면서 묵묵히 동료를 먼저 배려하는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오늘 대담을 통해 대구시의회에서는 김원규 부의장이 그런 역할과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배려와 화합의 아이콘 역할을 맡고 있는 김원규 부의장과의 대담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BTV 뉴스는 뉴스 홈페이지에서도 바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you.